유럽 상황도 악화일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가파른 확산세에 봉쇄령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리로 갑니다. 양민호 특파원,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 상황이 심각하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프랑스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6천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재봉쇄령이 내려진 지 보름째인데 의료 대응 압박이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병실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프랑스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 봄 봉쇄 기간 중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4월 때보다도 더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동안 완만했다가 다시 1차 봉쇄 때처럼 가팔라졌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4만 2천 명을 넘었고요. 프랑스 정부는 병실의 포화 상태가 다음 주 최고 정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지난주부터 재봉쇄에 돌입한 영국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 같은 준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 이탈리아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봉쇄 같은 강력한 조치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도 찾기 어렵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프랑스 정부가 재봉쇄령의 중간 평가를 했는데 딱히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고요. 적어도 보름 동안은 전면 봉쇄를 지속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처럼 축제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백신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 수요는 세계 인구 60%, 약 46억 명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주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분을 먼저 확보해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어제 프랑스에서 개막한 파리 평화포럼에서도 세계 각국 대표들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COVID-19 vaccine, a global public goo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it, choosing solidarity over vaccine nationalism. 가난한 나라들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